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올해부터 기존에 있었던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새롭게 우리 적격성 인증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격성 인증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공부하시려고 대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먼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적격성 인증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의 그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땐 뭐냐면 금융 3종이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금융 3종이라는 자격증이 되게 어떤 거냐면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게 있었죠.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증권 투자 상담사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세 개의 자격증이 사실상 폐지되고 이 자격증 체계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금융종사자, 금융업 종사자 있죠? 금융종사자는 이건 적격성 인증제도라는 것을 그 제도에 충족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이제 투자 권유와 계약을 직접 수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유대행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권유대행인 제도라는 게 시행되고, 이 권유대행인이 꼭 갖춰야 될 그런 기초적인 소양 같은 것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투자 권유대행인 시험이죠. 그래서 투자 권유대행인 시험은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이 있고, 그 다음에 증권 투자 권유대행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종사자, 금융업 종사자들은 적격성 인증 제도에 따라서 그 제도에 부합하는 그런 자격사로서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일단 이 금융 종사자들은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요. 그 자격증을 따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사전 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격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자격시험이 있죠. 과거에 있었던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가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펀드 투자 자문 인력, 증권 투자 자문 인력, 파생상품 투자 자문 인력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격시험은 바로 자문 인력, 투자 자문 인력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 인력 시험인데, 과거에는 대개 요 세 개의 금융 3종 자격증이 모두 100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런데 자문 인력 체제에서는 100문항이 아니라 1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120문항을 14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합격 수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100문항 중에 60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었거든요.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120문항에서 70% 이상을 득점을 해야 합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문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84문제거든요. 84문항 이상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은요, 일단은 과목이 4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 과목별로 각 과목별로 50%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50% 이상 득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50%를 못 미쳐서 50% 미만으로 득점했을 때, 미만으로 득점하면 과락이 됩니다. 과락이 되어서 이게 반 이상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 반 이상 맞춰야지, 반 못 맞추면 바로 과락이 돼서 다른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투자 상담사 체제에서는 60%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하면 과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적격성 인증제도에서는 이 자격시험 조건에서 자격시험 문항수도
120문항으로 20문항이 더 늘었고 합격 조건도 70% 이상 득점해야 되니까 120문항 중에 84문항 이상 맞추고 각 과목별 과락 기준도 50% 미만으로 맞으면 과락이라는 거. 그래서 시험 제도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단 시험 과목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그냥 줄여서 증권 자문 인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의 경우에 일단 과목이 4개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증권 분석입니다. 증권 분석이 있는데 이건 과거에 증권 투자 상담사에 있었던 그 1과목의 증권 분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기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어서 이게 전부 다 20문항이 배정돼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20문항이 배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은 요것도 똑같은데요. 유가 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그 다음에 채권시장, 그 다음에 기타 증권시장 해서 두 번째가 이 과목이 증권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바뀐 거는 사실 별로 없는데 얘가 25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제 45문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하고 직무윤리가 있습니다. 금융상품하고 직무윤리. 우선 이제 직무윤리가 함께 나오는데 요게 3과목이에요. 3과목은 35문항이 출제돼요. 3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비중이 꽤 높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법규하고 세제인데요. 4과목이 법규와 세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얘가 40문항이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120문항이 출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건 과락 요건인데요. 여러분들 각 과목별로 20문항이다 그러면 50%가 어떻게 되죠? 50% 이상 득점해야 여러분들이 꼭 과락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문항이니까 10문항 이상 맞춰야 돼요. 10문항 이상 맞춰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과락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의 경우는 13문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3과목의 경우에는 18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과목은 40문제니까 당연히 20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을 맞춰줘야 여러분들이 과락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타작 이상해야 된다는 거죠. 속된 말로. 한쪽 과목에 너무 편중돼서 공부하면 한쪽 과목에서는 고득점이 나올 수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 만약에 반 이상 못 맞으면 이게 말짱 이게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해서 비교적 골고루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는 과목이 없이 골고루 공부해서 전체적으로 70% 이상 득점, 즉 84문항 이상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과거의 증권투자 상담사보다는 합격 요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과거보다는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우리 해커스닷컴 금융의 이 프로그램, 이 문제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시면 크게 여러분들 당황스러운 상황이 없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분들이 그 업종, 그 금융업계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적어도 요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 업무에서는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조건이 또는 시험의 합격 기준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공부를 하면 꾸준히 공부를 하면 이게 뭐 그 사람의 뭐 지능 지수와 별로 관련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 꼭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해커스와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